안녕하세요. 주상대 수학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주차에서는 환의 구조 정리와 직접 그리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환의 동형의 개념과 동형 정리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분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보다 더 강하게 아이디얼의 개념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얼일 때 만들어지는 상환이었었죠. 상환의 보통 원소 표기법은 이렇게 되는데 좌잉여류들을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이럴 때 이 상환이 체가 될 조건과 정역이 될 조건을 이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과 소아이디얼이 될 조건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워봤었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환의 준동형 사상 그리고 환의 동형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환에서 성립하는 구조 정리들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1동형 정리를 서술하고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준동형 사상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준동형 사상이란 두 개의 환 R과 S 사이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정의역에서 덧셈을 하고 함수값을 택한 거나 함수값을 각각 구하고 공역에서 덧셈을 하는 게 같고, 또 동시에 정의역에서 곱셈을 한 후 함수값을 택하는 것과 각각의 함수값을 택한 후에 공역에서의 곱셈을 하는 것이 일치할 때, 그럴 때 함수 f를 환준동형사상이라고 합니다. 환준동형사상은 군에서 군중형동형사상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연상 구조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준동형사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얘기들 중에 두 가지로, 먼저 덧셈에 대한 규칙입니다. 제가 생략을 했지만 사실 여기는 정의역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요. 공역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나에게 환준동형 사상이 있다면 정의역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공역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대응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역에 있는 원소 R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의 함수값은 A의 함수값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이랍니다.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수 f는 덧셈에 대하여 이미 군준동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덧셈에서 성립하는 모든 성질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써보면 0은 0 더하기 0이고요. 덧셈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서 쓸 수 있어요. 다시 덧셈에 대한 소약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F0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값 0은 정의역에서 0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0은 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 f가 환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뉘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요거 후자의 값에 더하기를 했더니만 이게 되더라. 이 말은 따라서 f의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a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덧셈에 대한 논리는 특별히 군에서 다루는 것들과 같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준동형 사상의 정의역 R에 단위원 1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R이겠죠. 있고, 뿐만 아니라 함수 f가 위로의 함수예요. 위로의 함수이면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에서의 단위원은 공역에서의 단위원에 대응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역에서의 단원군의 원소, 소위 말해서 단원은 공역에 대응되기를 함수값의 역원이 곧 역원의 함수값이 된답니다.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임의 S에 대하여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t가 있어가지고요. such that ft가 s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하고 단위원 1을 보낸 함수값의 곱은 다음과 같이 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환준동사상이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연산해 줘도 되죠. 그러므로 t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ft는 s라고 했었죠. 예. 따라서 결론을 해석하면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임의 s에 대해서 지금 선택한 거죠. 공역의 임의 s에 대하여 s에다 무엇을 곱했더니만 s가 나오는 거니까 정의컨대 이 f의 1r의 함수값은 정확하게 1s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요. 만약에 a가 ur에 있다면 그 말은 a에다 무엇인가를 곱해서 단위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b가 있어요. a 인버스라고 기호 쓰기로 했었죠. 그랬을 때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를 몽땅 보낸 거는 fa의 fp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1의 s라고 했었죠. 3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해석하면 fa의 역원은 기호죠. 뭐가 되냐면 fp가 됩니다. b에 대한 기호가 뭐였었냐면 다름 아니라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었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서 네 번째도 참인명제가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위로에 대한 함수가 포인트였습니다. f는 onto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 r이 있고 부분한 d가 있을 때 여기서의 단위원과 여기서의 단위원이 꼭 같은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로의 함수라는 가정을 설정해야지만이 이와 같이 전체에서의 단위원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준도형 사상이 Z6이요. Z6은 6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집합입니다. 덧셈군으로 이해했을 때는 순항분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환준도형 사상의 성질을 이용하면 n은 1을 몇 번 더한 거죠? 1을 n번 더한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환준도형 사상이기 때문에 1을 한 번씩 더해서 보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n번의 f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함수값은 f1의 함수값이 정해지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f1의 함수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조심할 거는 이거는 Z6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곱셈에 대한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f1은 f의 1 곱하기 1이고요. 이 f의 1 곱하기 f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름 아니라 a는 a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일단 필요 조건으로서 a를 다 찾으면 됩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a가 0이거나 1이거나 그 다음에 a가 3이거나 끝으로 a가 4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조심할 거는
이 A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2차 방정식이지만 이때 방정식의 근은 4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어떤 경우라도 내 주장은 F의 NA로 쓴 요거는 환준 동영사상인 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분배 법칙이 성립할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곱셈에 대한 성질이죠. 이때는 F의 N 곱하기 M은 NM의 A인데요. 지금 우리가 찾은 A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 A제곱하고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NM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므로 가완이기 때문에 두 번 쪼개서 쓰면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설정된 함수는 환준 동영사상이 되므로 찾은 환준 동영사상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예, 군하고 유사합니다. 연산 구조를 보존하는 상황에서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가 두 화는 같다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마치 군에서 연산 하나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요. 같은 얘기로 함수의 용어로 쓰면 환 R과 S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죠. 무한일 때는 농도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환준 동영사상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두 개의 환은 뭐라고 한다? 동형이라고 합니다. 함수 F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 F를 환동형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이 F는 크게 관심이 없을 때는 F를 띄고 R은 S와 동형이라고 말합니다. 예. 군에서의 논리와 유사하게 환에서도 이제 두 가지 자연스러운 대상을 정의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두 개의 환 R과 S 사이에 환준 동영사상이 있기만 하면 핵, 커널은 다음과 같은 집합입니다. 즉 함수값이 0인 겁니다. 그리고 치역은 말 그대로 그냥 치역입니다. 함수값들의 집합입니다. 이면 이것들 모두 다가 부분환입니다. 조심할 거는 커널 오브 F는 정의역에 있어요. 그래서 R에서의 부분환이고요. 이미지 오브 F는 S에 있어요. 그래서 S의 부분환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환이 될 조건은 뺄셈에 대해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면 FI와 FJ는 0이란 말이고요. 그러면 F의 I 빼기 J는 F의 I 빼기 F의 J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0 빼기 0은 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뭐죠? I 빼기 J는 어디에 들어간다? 커널 오브 F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곱셈에 대해서도 곱하기를 해보면 커널 오브 F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가 부분환인 걸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arbitrarily FRS로 써지는 이미지 오브 F의 원소에 대하여 F의 R 빼기 FS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F의 R 다시 이거죠. 마이너스 S였잖아요. F의 R 빼기 S예요. 이거는 R 빼기 S의 함수 값을 택한 거니까 이미지 오브 F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 F는 뺄셈에 대해 닫혀 있어요. 곱셈에 대해 확인하면 환준 동영사상이니까 곱한 후에 함수값을 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미지 오브 F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써 치역과 커널은 모두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예. 이 다음 얘기는요. 함수값에 의한 동치관계. 이 집합은 동치관계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R인데 이
R in the R이고요. 동치관계를 정의하는 요령은 S가 이 동치류에 들어간다는 말은 같은 말로 FS와 FR의 함수값이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동치관계를 함수 F를 강조해서 이렇게 물결 밑에 쓰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죠? 커널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R의 아이디얼입니다. 커널 오브 F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얼에 대한 상환을 생각하면 바로 이 상환은 함수 값에 의한 상환과 일치합니다. 이건 지난 학기 군론에서 다뤘던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정규 부분군을 정의할 때와 같은 요령으로 사실은 아이디어를 정의하는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항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요. 커널 오브 F가 R의 아이디얼이다. 왜냐하면 I하고 J가 이거죠. R이 R 안에 있고요. I가 커널 오브 F 안에 있어요. 그 말은 FI가 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요거요. F에 RI를 보내보겠습니다. 환준동의 서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보낸 후에 곱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0이었어요. 그러면 0과 무엇을 곱하면 환의 일반적인 성질로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RI가 어디에 들어간다? 커널 오브 F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인 거죠. 이게. 따라서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함수 값에 의한 동치관계랑 아이디얼 동치관계인데요. 이거죠. 아이디얼 입장에서 R하고 S가 동치관계에 있다는 말은 말 뜻이 뭐였죠? R-S가 커널 오브 F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게 커널 오브 F에 들어간다는 말은 F의 R-S가 0인 거예요. 같은 얘기로 F의 R-S가 0이에요. 같은 얘기로 F의 R은 F의 S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함수 값에 의한 동치관계와 아이디얼에 의한 동치관계가 완전히 같은 겁니다. 아이디얼이 커널일 때요. 예. 그럼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번 학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 제1도형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환준도형 서상이 있고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상환, 커널에 대한 상환은 이미지와 동형이더라. 중요한 거는 동형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 물어보면 다음과 같은 좌잉여류를 대표원을 함수값을 택하면 된답니다. 먼저 기호를 도입하겠습니다. i를 커널 오브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호가 이것일 거고요. 그럴 때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요. R of i에서 이 대표원을 FR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먼저 R 더하기 I랑 S 더하기 I요. 다시 말하자면 같은 동치류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것이고요. 이 말은 같은 말로서 커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로서 FR은 FS예요. 이 말은 같은 말로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역으로도 지금 되고 있어요. 반대로도. 따라서 함수이면서 1대1까지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함수가 환준동형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에서 곱셈을 해요. 이것은 대표원끼리 곱셈을 하면 되죠. 이것은 본래 있던 함수 f에
함수 값으로 대응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f의 r, f의 s고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 물어보면 요거랑 요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곱셈에 대해 정립합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이게 동형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죠? 치역이 진짜 이미지 f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미지 오브 f는 말 뜻이 뭐였었냐면 fr, 본래 있던 fr이었죠. 이미 r에 대해서요. 그러므로 이거는 다름 아니라 이미지 오브 f예요. 그러므로 1대1 대응이면서 환준 도형 서상이기 때문에 제1도형 정리가 성립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핵이 0이면요. 그러면 함수 f는 1대1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정의역이 0이니까 그렇죠? 정의역 그 자체가 치역하고 어떻다? 동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한 와를 S의 부분한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어를 만듭니다. 이 함수 F가 1대1일 때를 소위 말해서 매장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주겠습니다. 요명제는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대1이다 이 말은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함수 값이 같으면 그 말은 FA 빼기 FB가 0이라는 소리고요. 이 말은 커널 오브 F에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뭐죠? 커널이 이게 0이었으니까요. A는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죠. 함수 값이 같은데 정의역이 같은 거니까 1대1이라는 거죠. 반대로 1대1이면 당연히 커널은 0이 되겠습니다. 커널이 0 아닌 다른 게 있다면 함수 값이 서로 다른 게 0으로 가기 때문에 모순이죠. 예,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수안에서 유리수안으로 가는 모든 매장사상, 즉 말하자면 1대1 함수를 찾으라 얘기입니다. 당연히 환준도형사상입니다. 먼저 let 하기를 F1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F의 자연수에는 1을 N번 더한 거죠. 그래서 NF1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A배를 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기를 F의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F의 N이니까 마이너스 NA예요. 즉 마이너스 N의 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수에 대해서도 A배한 거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F의 M의 함수값은 MA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곱셈에 대한 걸 이용해서 이 A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일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A는 A제곱이에요. 유리수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딱 두 개 있어요. 0이거나 1이거나예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그러면 F의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에요. 여기 대입해 보면 되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상수죠. 상수함수면 1대1이 아니죠. 따라서 exclude 하면 됩니다. A가 1이면요. 정확하게 보다 FM은 M이에요. 소위 말해서 정수에서 봤을 때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게 환준동형이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매장사상은 항등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예는요. 이거죠. 실제로 지난 주에 다뤘던 것 중에서 극대 아이디얼, 그러니까 R 나누기 M이 최일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었냐면 M이 극대 아이디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일단
요건 이미 지난주에 다뤘어요. 2x-1은 유리계수 다항식환에서 뭐였다? 극대 아이디얼이었죠. 그래서 이 명제를 활용하면 이 상환은 채였어요. 이 결론을 제1동형정리를 이용하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다음과 같이 다항식환에서 임의의 다항식을 끄집어내면 그 함수 값을 2분의 1을 대입한 걸로 설정합시다. 이 2분의 1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1차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먼저 이렇게 설정된 함수는 환준동형임을 보이겠습니다. 두 개 다항식의 합을 함수값을 택하는 건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2분의 1을 대입한 거죠. 맞죠? 그럼 명백히 각각에서 다항식들을 보내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개 다항식의 곱이 있죠. 두 개 다항식의 곱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고 여기 2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런데 이 행위는 사실 알고 보면 각각에서 2분의 1을 대입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행위는 전개를 해서 대입하나 이 상태에서 각각에서 대입했다고 생각하나 같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니까 곱셈에 대해서도 보존이 됩니다. 1호부터 뭐죠? 그 다음 뭘 확인해야 되죠? 이거요. 제1동형정리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스텝에서는 치역이 곧 공역인 거 확인하겠습니다. 임의 유리수 C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 C를 상수함수로 이해하는 상수다항식이 있겠죠? 그렇죠? 차수가 0인 거예요. 맞죠? 혹은 이게 0이면 0다항식이겠죠? 이에 대하여 이거의 함수값을 택하면 다시 말하자면 G의 2분의 1인데요. 이건 얼마냐면 그냥 C죠. 상수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이 함수가 위로의 사상이라는 뜻이죠. 끝으로 한번 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핵은 설명해서 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1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다항식이냐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인수정리입니다. 의해서 다음과 같이 x-2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호 표기가 이게 뭐였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gx들은 전부 x-2분의 1의 곱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나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나 두 개 다 똑같죠. 맞죠? 앞에 요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얘네 두 개가 같냐 물어보면 다름 아니라 여기에 2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2를 곱하면 정확하게 2x-1이 돼요. 반대로 2분의 1을 나뉘어요. 그러면 x-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서로 간 포함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디얼의 성질이었었죠. 아이디얼이 뭐였냐면 임의의 R 안의 원소와 I가 임의의 I 원소에 대하여 R 곱하기 I도 I에 들어가니까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자면 요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고 반대로 요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얘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론 내리면 그렇구나. 이 상환은 처음 출발했던 2x-1은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요. 얘는 공역이 뭐였죠? 고치역이었죠. 유리수였죠. 유리수 집합. 유리수와는 사실은 뭐예요? 단원을 생각하면 모두 다 여건이 있죠. 0이 아니면. 따라서 얘는 채예요. 그러므로 요 상환도 채가 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요. 환준동형사상, 연산, 덧셈, 곱셈을 보존하는 게 환준동형사상이었었고요. 환동형사상은 거기에 덧붙여서 1대1 대응 일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제1동형정리입니다. 제1동형정리는 임의의 환준동형사상이 있을 때 그것의 커널에 대한 상환이
치역과 도형이라는 얘기였었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상환이 어떤 형태의 환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예에서 하나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동형정리, 세 번째 동형정리, 그리고 대응정리에 대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